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좋지 않은데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던 마스크는 이제 거의 다 벗었고, 그렇지만 코로나 문제보다도 이제 황사 때문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또 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특히 환절기 때 그 건강 주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입속 모든 것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치과에 이렇게 내원하실 때 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통 치과에 가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상식, 또 평소 치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자주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항상 궁금하고 모르고 있으면 힘든 그런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후에 바로 식사를 해도 되나요? 언제쯤 먹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시는 것은 이제 진료를 하실 때 어떤 치료를 하셨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진료 중에서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이나 발치나 이런 잇몸 치료, 이런 마취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주의할 것은 일단 마취가 깨고 나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혀를 이렇게 물게 되고 입술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물고 이렇게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 마취가 깨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든지 잇몸 치주 수술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너무 뜨거운 음식 같은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한두 끼 정도는 유동식, 죽 같은 거라든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습니다. 먹게 되면은 어떤 다른 음식들을 굵은 음식이나 일반적인 음식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술한 부위에 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 게 좋겠고, 특별히 너무 뜨거운 물이라든지 뜨거운 커피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환자분들 가실 때 항상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우리 주방에서 끓여서 이렇게 죽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마취가 풀리고 나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 치아를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거즈를 물게 되잖아요. 피가 지혈되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들은 30분, 1시간 정도 하면은 보통은 지혈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염증이 되게 많은 경우, 또 그리고 치아 자체가 이제 깊이 묻혀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 발치했을 때 피가 많이 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권해드릴 때 약 2시간 정도 이제 거즈를 꽉 물게 이렇게 보통 해드리는데요.
거즈를 물고 계시는 동안 그 물은 형태 그대로 물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마취가 풀어지고 또 그 물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해서 움직여져서 제대로 그 부위가 압박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출혈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요즘 이제 성인병들,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피를 묽게 하려고 약을 아스피린 같은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상 물고 계실 때 제대로 물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났다, 치과에서는 2시간 권유를 해드리니까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거즈를 빼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거즈 자체를 물고 계시는 게 또 다시 물려고 하니까 또 너무 아프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꽉 깨물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가지 팁은, 저희들이 항상 여유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정도 혹시나 해서 챙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본인이 물고 계시던 그 치과에서 물려드린 그 형태를 그대로 빼고 나면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여유분 거즈를 드리면 다시 물더라도 그렇게 해서 꽉 잘 물고 계시면 좋고요. 처음 물 때는 마취가 풀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꽉 물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꽉 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출혈 자체가, 정상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출혈 집에서 자연스러워 먹지만, 출혈 자체가 먹지 않고 양이 좀 많다, 그런 분들은 치과에 내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발치할 때 좋은 시간, 뭐 특별한 거 질병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오전 시간을 권유를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하고, 그리고 오후에까지 있었는데도 되지 않으면 가까운 치과라든지 또 시술하셨던 치과에 방문하시면 그런 출혈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발치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게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피린은 작년부터 일단은 기본적인 발치를 할 때 옛날에는 완전히 끊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병의 중정도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시술하는 것도 요즘은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을 중단을 하고 해도 건강상의 지장이 없다면 아스피린을 끊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출혈이 일어나는 쪽에서는 안전하고요. 만약에 아스피린이나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끊었을 때 심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당뇨, 혈압 같은 그런 병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주로 진료 의뢰서를 적어드려서 현재 진료 받고 계시는 대학병원이나 내과나 여러 병원에 의뢰서를 드리고, 그 의뢰서를 가지고 그 원장님이나 교수님들한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협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마취는 언제 풀리나요? 마취는 아픈가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취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깊이까지 마취를 하느냐, 그리고 가볍게 마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취가 풀리는 시기들이 다르고요. 또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마취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빨리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치아 발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대부분의 마취는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취는 아픈가요? 했는데, 마취는 어차피 바늘을 이렇게 잇몸에 찌르는 거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제 마취약이 들어갈 때 뻐근하고 아픈 느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는 없고요. 대신 마취를 얼마만큼 정성껏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덜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통 맞추기, 그래서 이제 그 무통 맞추기도 준비를 해두고, 특별히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또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은 또 주사 바늘을 들어갈 때 자입점 주사 바늘 넣는 잇몸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는 마취약을 이렇게 바르는 마취약을 발라서 덜 문제가 되도록, 덜 아프도록 하고 이렇게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고 이렇게는 하는데요. 그 무통 마취기에서 무통 마취기 자체가 어떤 전혀 아프지 않게 하는 건 아니고 거의 아픈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종전의 마취보다는 뭐 월등히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취 장비들도 요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에서 병원에 가서 나는 잠을 재우고 수면 마취를 해서 임플란트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무통 마취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제가 신경 써서 마취를 천천히 하면서 또 잘 하게 되면 거의 그런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취를 못해서 무서워서 진료를 못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못한 분은 무서워서 치과에 오시지 않으면 그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우리 원장님들과 잘 말씀들 나누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은 진료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술, 담배 중에 뭐가 더 치아와 잇몸에 안 좋나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항상 발치를 하고 나서 항상 술, 담배 하시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뜨거운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술, 담배 같은 경우 보통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배를 빨 때에 출혈이 많이 지혈되어 있던 게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담배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나면 한두 주 정도는 최소한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만큼 담배가 다른 치아에라든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또 발암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에 한두 주 끊을 때에 완전히 검연을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요즘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렸을 때 수술하면서 담배 끊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좋은 습관을 또 하나 가지신 거니까 좋겠고요. 술을 드시면 아무래도 염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좋지 않은 것들 아실 것 같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개방을 해놨으니까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 모임이라든 여러 모임을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으셔요. 원장님 같이 모임을 했는데 이거 술 먹어도 돼요? 이러고 물으신다고요. 그럼 참 제가 아주 난감합니다. 당연히 술은 드시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은 꼭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제 풍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뼈가 내려가서 치아가 충치가 아니고 썩지 않았는데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이제 나이 든 어른들한테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치석이고요. 음식 찌꺼기들이 끼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정부에서도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정해둔 거고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잇몸 치료를 스케일링을 잘 받으시면 특별히 이제 문제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피가 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치과에 오셔서 진료받는 것도 또 어차피 보험으로 잇몸 치료들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치과에 오는 걸 겁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이제 한번 치료를 안 받다가 오랫동안 있다 겁이 나서 있다가 오면 치석이 깊이까지 잇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치석을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통증이 있게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안 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한번 받을 때 이렇게 깊어서 아프지만 6개월, 1년 있다가 오시면 분명히 아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에서 해주는 좋은 혜택 꼭 받으시고, 그리고 스케일링들을 통해서 잇몸 관리하시고, 특별히 임플란트 그리고 하셨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꾸준하게 잇몸 체크를 받으시면서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임플란트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염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반 치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영만 형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목련도 많이 피었고 상당히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장필규 소장님 또 오늘도 좋은 강의 가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강의로 좋은 영향력도 끼쳐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예, 일본에서 우리 박정필 선교사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영순 누님 감사하고요. 우리 최미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건강교실 월요일 저녁마다 저희들 열고 있는데요. 오셔서 누구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주님 감사합니다. 유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진 목사님 저는 치아를 치료해주는 사람이고 우리 박수진 목사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케어해 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우리 치료해주는 것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마음 끝까지 변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입성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위에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어려운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따뜻한 안부 전화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또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도 열심히 진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이런 봄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